사무관 소준호입니다. 요즘 지방선거 등 많은 일정이 있었을 텐데도 우리 기자실을 가득 채워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본청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차원 감사관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진 청년감사총괄관입니다. 그럼 대전교육청의 2026년 반부패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감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반부패 청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종합 청렴도 상위권으로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면 총 4가지로 첫째, 반부패 청렴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 실천 내재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예방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공감 기반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추진 전략에 따라 5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위직이 참여하는 청렴 다짐 선포식과 청렴 실천 자가 진단을 신설하여 선언적 수준을 넘어 고위직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렴 리더십의 실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반부패 청렴 체험단과 조직문화 리셋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관행을 개선하여 청렴, 공정,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문화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부패 청렴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청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을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 정책 기획단을 운영하여 청렴 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반부패 청렴 TF 운영으로 본청과 지원청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 학교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 체험단을 신설하여 현장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상향식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 실천 내재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위직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청렴 실천 서약과 청렴 다짐 선포식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청렴 실천 자가 진단을 도입하여 자율 관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 소통 공감 간담회를 통해 고위직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예방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렴 정책 추진으로 조직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기관 1청렴
추진 과제를 운영하고 부패 취약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와 일상 감사를 중심으로 예방적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특성과 직무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 방지 청렴 교육으로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 시절부터 청렴 윤리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공감 기반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리셋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서로 제작 배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동행 캠페인, 시민 대상 청렴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전교육 가족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대전교육청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브리핑 내용 좀 질문 있으신다면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우선 두 가지인데요. 예. 그 작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가 등급이 떨어졌잖아요. 예. 왜 떨어졌는지 예. 어떤 게 우리가 취약했다고 보시는지 하나랑요. 예. 뒤에 보면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예.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지금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이전 연도는 종합 전년도가 2024년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한 등급이 떨어진 3등급이었는데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청렴 종합 청렴도 평가에는 청렴 노력도 평가와 청렴 체감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노력도 평가는 우리 교육청이 실시하는 청렴 시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도 그 전년도와 동일하게 2등급으로 2등급은 3위, 3, 4위권에 해당합니다. 전국 교육청 중에 청렴 노력도는 3, 4위권에 해당하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청렴 체감도는 조직 내외부의 이제 관련자, 업무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 그 부분은 전년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렴 노력도 2등급, 청렴 체감도 3등급에 해당되어 종합 청렴도가 3등급인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중위권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렴 체감도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이유는 내외부, 그래서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좀 더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감사는 이렇게 청렴 체감도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올해는 집중 개선할 목적으로 특정 부패 취약 분야로 보고 그 부분을 특정 감사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외부 청렴도 분야에서는 운동부 분야가 다소 전년 대비 청렴 체감도가 다소 떨어졌고 내부 청렴도 부분에는 구성원들의
특혜 인식 부분이 좀 작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또 구성원들이 느끼는 특혜 인식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관행이나 이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올해는 청렴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장 계획돼 있는 행사가 있나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계획을 지금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예, 그 특정감사 분야에서 예. 연간 몇 회 정도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나왔나요? 특정 감사는 이제 뭐 중점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한 크게 봤을 때 한 서너 건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 건을 할 예정이고 하반기 중에 또 상황을 봐서 부패 취약 분야로 우리가 인식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수로 지금 확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어린 시절부터 뭐 청렴 인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예. 학생 대상을 청렴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예. 대상 학생이 어디서 대상 학생은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어린이집이나 뭐그 유치원 같은 데가 너무 어려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초중고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추진 계획별로 해서 추상적으로 나와주는데 저기 청렴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리 전제로 얘기하면 고해성서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과거에 어떤 절차를 진행을 했느냐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예, 이런 부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지금 잘못 느끼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감사실의 감사 역할은 내부의 치부를 좀 아픈 치부라도 예, 그동안에도 과감하게 예, 절제하고 예, 그 다음에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감사실 분은 평가를 해서는 예, 감사는 감추기 위한 감사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권 선생이 그 이자와 더불어서 사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부분도 그냥 시시해서 미리미리 마무리를 짓지 않나. 또 지금 감사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어떤 모 학교에 선생이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수년간 뭐 지속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오픈해주고 상황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다라고 고해성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데 과거형에 대해서는 아니요 묵시해버리고 최상적으로 앞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생생력용 정책 발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024년도에는 2등급이었다가 작년에 한 등급 떨어진 이유는 우리 교육청 자체 청렴 시책은 3, 4위권에 해당하는 상위권 등급을 받았지만은 작년도 내부 설문조사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는 운동부 등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에서 또 학부모들이 좀 불만족스러운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내부 청렴도에서도 내부 직원들이 우리 교육청이 아직 좀 더 조직 문화가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고위직들의 또 솔선수범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특혜 우려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특정 그 사기나 이런 징계에 대해서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 공무원의 징계 부분은 의사의 진료 기록과 마찬가지로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비밀 유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징계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그 사항을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절차적으로 시간 내에 처리가 됐고, 그리고 또 형사벌하고 징계벌이 있습니다. 형사벌 같은 경우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을 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징계는 행정관계, 행정질서를 신속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징계 대상 공무원을 뭐 상급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징계를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이 각종 여러 가지 시상이나 공무원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또 그런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벌 같은 경우는 징계 검찰 통보 왔을 때 징계 요구가 있을 때 60일 안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고건 같은 경우는 1심까지 기다려서 또 봤을 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한 것으로 봐서 뭐 그래서 봐주기식 뭐 징계 의결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했던 그 특정 학교 그 부적절한 그 관계 같은 경우는 소문은 있지만은 처벌은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올해도 이제 등급은 항상 우린 최고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3등급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등급 달성을 하되, 근데 최종 목적은 항상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돌부 이묘인 기자입니다. 아까 전 질문에서 전전 질문에서 그 징계 결과나 감사 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은 기자들이 보도하는 사건 보도나 형사 보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보도할 수 없지만 그걸 보도하는 이유는 공익적 가치가 있고 그 보도로 인해서 교육청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나 시민들이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너무 정보 공개 부분에서 너무 좀 엄호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하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중대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효과를 위해서 또 특수하게 좀 엄중하게 처벌했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징계 개인적인 그런 신분 처분 사항은 개인정보로, 민감한 개인정보로 비공개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대전에서 선입수 사건이 엄청 큰 사건이었고, 교사에 대한 뭐 개인 신상 정보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법원 통해서 경찰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사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는 워낙 그는 또 중대한 사건이고 또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선해수 교장 선생님 어떤 처분 받으셨어요? 전 범죄 저지른 그 선생님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공직자의 그런 행정상 징계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되지 않고, 그 비위를 저지르는 선생님 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배우진의 박동희입니다. 네. 그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반부패 청렴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건 아주 시의적절한 의견이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장에 올해는 고위직에 참여하는 청렴 다짐 선포식과 청렴수의 자가진단을 신설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렴 릴레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고위직 기관장이나 고위직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올해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 조직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겠다는 그런 의지에 그런 또 다짐을 하는 방송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그 청렴 다짐 선포식뿐만 아니고 뭐 고위직 청렴 교육도 강화를 하고 또 청렴 실천 자가 진단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본인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자가 진단을 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이제 도입했습니다. 근데 유사한 제도는 청렴도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일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위직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계속 되어 왔는데 올해는 특히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등급이 떨어진 이유 중에서 예. 구성원의 특혜 인식이라고 하는 예. 것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얘기는 지금 고위직부터 그 앞장서서 예. 솔선수범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설문조사를 할 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고위직 솔선수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여시입니다. 네.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취약 분야가 무엇인지하고 또 한 가지는 고위 공직자 자가진단 그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든지 그 인사에 반영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도 이제 취약 분야는 말씀드렸듯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체감도 설문조사에서 다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부 우리가 업무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운동부 학부모 같은 경우는 운동부가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취약하였고 또 내부 직원들도 우리 조직이 아직 특혜나 이런 부분이 더 개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청렴도 점수가 다소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된 취약점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위직 자가진단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고위직 학교장을 포함한 고위직 4급 이상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때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이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고위직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교장은 평소에 공정하게 하는지 자기 업무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또 떠맡기는 건 없는지 이런 불공정한 측면,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노리는 목적은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자체로 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못하게 합니다. 그 부패에 관련된 그런 지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방 효과를 노리고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열심히 하는 상급자 중에서는 좀 단순히 그 관계가 안 좋아서 또 점수를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고위직 평가를 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를 공개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도 고위직 평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사에 이제 직접적인 반영은 되지 않지만은 이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인사권자에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추가로 예. 혹시 그 상황 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걸로 해서 하나 정도만 소개를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항목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 예. 그걸 하나만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지금 뭐 이 상급자가 좀 뭐 부패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부적절하게 뭐 품위에 예를 들어서 뭐 도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지 이런 등 다양하게 좀 부도덕하거나 불공정한 부분 또 부패 요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래서 그걸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그 항목별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이 대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그 좀 그 하급자를 대상으로 상급자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뭐 부적절한 지시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갑질하고 비슷한 사항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 대전교육청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그 중소기업들의 그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소 공급자 입찰이라는 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3자 계약 방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복적인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보시는 적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그 부분은 좀 재정과나 시설과에 지금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더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측면이 제보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조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예, 의견에. 네.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요. 교육감 선거도 진행이 되는데 그 선거 관련해서는 좀 저희 교육연구리 감사관실에서 교육연구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선관위에서 우리 교육청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 또 자료를 주고 또 지금 또 며칠 뒤에 우리 직원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수시로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일반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 처벌 수위도 아주 높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또 특별히 주의를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적발된 사례도 있나요? 예, 올해까지는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